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출시된 지 꽤 지난 게임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도 주변에서 이 클레로 옵스키르 33원정인데 이걸 자꾸 해보라고, 이게 진짜 명작이라고 할 게임 너무 많다. 아무튼간 완전 제 취향이다 하도 압박을 줘가지고 뒤늦게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게임을 엔딩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엔딩을 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3막 진입하면서 이제 모든 비밀은 밝혀진 상황이에요. 마지막 전투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이 게임을 저에게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호평을 받고 있는 데는 스토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플레이 안 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알아내는 게 또 이 게임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제가 결말 스포는요, 사실 너무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래 스포 장인이거든요. 멤버들한테 마블 영화 스포 다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아무튼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 처음 시작하면요, 페인트리스라는 거대한 존재가요, 거석에 숫자를 써내려가는데요, 문제는 그 숫자를 쓰면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고마주라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세계에서 모두는 죽을 나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게임의 시작은 바로 거석에 33이 적힌 시점. 내년이면 죽을 운명이 33세의 사람들이, 잠깐만, 나 42세니까 벌써 뒤졌네. 이 잔인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정을 떠난다는 설정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현상이 반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거석의 숫자를 적는 페인트리스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원정대를 떠난 인물들이 숨기고 있었던 과거는 무엇이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스토리에 몰입해서 얼른 이 현상을 알아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2막을 끝내면서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이거 진짜 처음으로 게임하면서 이 스토리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이 탄탄한 스토리와 결코 예상하기 힘든 반전,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스토리만으로 게임을 끌고 갈 수는 없죠. 이 게이머가 플레이하는 대다수의 시간은 전투를 하는 데 쓰니까요. 스토리 못지않게 전투 방식도 사실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저는 턴 방식의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맞고 돌아가면서 때린다는 개념이, 이게 조금 현실감이 좀 없잖아.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 게임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하는 턴에도 내 캐릭터는 패링을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만 골라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공격 타이밍에는 유심히 살펴보면서 패턴을 읽고 타이밍에 맞춰 패링하거나 회피를 해야 되는 게임 되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못하잖아요? 그럼 전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턴 방식의 전투를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해본 적이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완전 재밌게 했다는 거죠. 자,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스쿼드를 3인 조합으로 꾸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 느낌보다는 캐릭터 간의 연계를 통해서 가장 높은 데미지를 낼 수 있는 빌드업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임인데요. 저는 스토리 구간에서 르네, 마엘, 시엘 이렇게 3명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르네의 경우에는요, 원소 얼룩이란 걸 모아서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치명타 적중 시 얼룩을 얻는 무기를 착용을 하고요, 연소 시 치명타 적중 확률을 올려주는 루미나를 착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4개의 얼룩을 한 턴에 모으고 시엘이 간섭을 통해서 다시 르네에게 턴을 넘겨주면 원소의 기원으로 광역딜을 이렇게 넣는 스타일 되겠습니다. 만약 보스전 같이 단일 딜이 필요할 때는 마엘의 스탕다를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도 이걸 쓰기 위한 빌드업을 다른 두 캐릭터가 나눠서 도와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앞으로 턴이 어떤 순서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각 스킬의 사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셋만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여기에 캐릭 조합을 바꾸면요, 전투 방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전투도 파고들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고요, 또 시즌제 게임도 매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클레르 옵스키르 33 원정대를 하면서 역시 이런 게 패키지 게임의 맛이지 하는 생각에 해보기 잘했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온전히 게임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푹 빠져서 그냥 제가 시간 날 때 저의 페이스에 맞게 플레이하면 되고, 또 경쟁도 아니다 보니까 공략 찾아서 빌드 따라하고 아이템 노가다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스토리를 즐기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는 이런 재미를 오랜만에 느껴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이걸 추천했는지 알겠어요. 아직 이거 안 한 분들은요, 이거는 맛을 봐야 되는데 얼른 해보세요. 이거 내 취향이 아니다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해보면 재밌고요, 금방 빠져들걸요. 자, 이 기회에 저는 그동안 밀린 패키지 게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을 좀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저도 게임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